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2019년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글로벌 주요 투자처의 성과가 꽤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만 투자처를 좀 한정한 분들이라면 이런 호황을 체감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토마토가 스타 PB들과 자산관리 전문가들에게 2020년의 자산 배분 전략과 주목할 투자 자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기사 먼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미국 주식과 인컴 자산 올해 참 인기가 좋았는데 그 인기가 이어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은요, 내년에도 한국과 해외를 아우르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전략의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고공행진한 미국은요,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 중에서 여전히 굳건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 분의 의견씩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주식 쪽에 긍정적인 의견을 준 전문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안예희 KB증권 도곡 스타PB센터의 부지점장인데요. 미국의 성장기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 꺾일 만한 재료가 별로 없다는 것인데요. 재고 축적이라든지 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하락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미래에셋대우 갤러리아 WM센터 서재현 상무 역시 ETF 중에서 미국 채권 ETF라든지 미국 바이오 ETF 섹터의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표 지수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20% 넘게 올랐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올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던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됐던 국내 주식의 반등 기회를 노리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한 상무 얘기 보시면요. 저평가된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에 적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래로 보시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히 좀 볼까요? 국내 주식의 소외가 탈피될 수 있다는 점 2020년에 좀 주식시장의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한국의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주가는 반면에 오르지 않아서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올해 그 괴리감이 어느 때보다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년엔 주요국 주식시장 중 가장 높은 기업이익 성장률이 기대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펀드 시장 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 펀드 시장 쪽에서 단연 돋보였던 쪽이 있다면 바로 인컴 펀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컴 펀드는요, 고배당 주식이나 고수익 채권, 채권, 리츠 등 소위 중위험, 중수익형 상품에 투자해서 꾸준하게 이자라든지 배당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상품을 말합니다. 올해 1조 3,500억 원의 많은 돈이 순유입이 됐고요. 수익률 역시 1년 동안 12%로 높았습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이대호 실장의 의견입니다. 내년의 메인은 인컴 펀드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머징 마켓의 낙수 효과도 기대되지만 시장의 전망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고객들이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수요는 여전히 안정 성향이 짙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형 상품인 인컴 펀드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을 하나의 서브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안정성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면 단기 채권을 접목해서 안정성을 키우자 이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인컴을 주는 또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면서 2019년에 큰 인기몰이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리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옆에 보시는 김경록 소장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과 같은 공모 부동산 간접 투자, 리츠 같은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공모 리츠의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리츠는 주가가 이미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2019년만큼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순수하게 배당 수익률 4에서 6% 정도를 추구하는 인컴형 자산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인컴 자산과는 달리 고위험, 고수익형 상품 중에서 내년에 좀 주목할 만한 곳으로 꼽힌 곳이 바로 브라질 국채였습니다. 한때 연 10%가 넘는 고수익에다가 조세 협약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큰 인기몰이를 했었는데요. 현재도 매수할 만한 적기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10년물 국채의 연환산 수익률은 5에서 6%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안예희 부지점장 의견 좀 볼까요? 브라질 국채 원헤아라 3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헤아라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원헤아라 단위가 300원 이하인 지금과 같은 시기는 투자 적기다, 이런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세현 상무 의견도 좀 비슷했습니다. 브라질 채권 중에서 최근에 원헤아라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3년 전만큼의 금리 자체가 높지는 않겠지만 환율을 대비로 해서 봤을 때는 괜찮은 시기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이런 여러 가지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2020년 성공 재테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